안녕하세요. TV 배우 방장 서양화가 김수영입니다. 자, 오늘은 또 지난번에 한번 했지만 건국전쟁이라는 영화 이 관람 후기를 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화 리뷰를 두 번째 하는 거는 좀처럼 드문데요. 제가 이제 그 건국전쟁에 관한 수많은 또 논란이 있고 이야기가 있고 또 흥분이 되기 때문에 다시 또 이제 영화 리뷰를 하는데요. 사실 2월 1일 날 2024년 2월 1일 날 건국전쟁이 개봉을 했습니다. 김덕영 감독이고요. 다큐멘터리 영화예요. 뭐 극 영화도 재미있긴 하지만 다큐는 사실 거짓말이 하나도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김덕영 감독이 한 것 중에 2월 13일 현재 38만 2,160명이 관람을 했고 예매율 2위예요. 다큐멘터리 영화가 이렇게 또 히트치는 건 또 드문 예인데 사실 우리가 우리 세대는 저 같은 세대는 저희 건국동이라고 그랬잖아요. 해방동의가 1945년생이고요. 건국동의는 48년생입니다. 제가 48년생이거든요. 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정식으로 수립이 돼가지고 그 옛날 그 조선총독부 건물이던 중앙청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제1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대한민국 탄생을 했는데 제가 48년생이거든요. 건국동의.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이승만하고 그 당시에 자유당 정권을 몸소 체험을 한 그런 세대입니다. 뭐 이제 영화 얘기는 둘째로 하고요. 제가 겪은 이승만 얘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당시 이제 이 첫 번째 이승만 대통령하고 김구 선생하고의 그 대통령 경쟁을 했을 때 영화에도 나와요. 이승만이 75%, 김구가 25%밖에 표를 얻지 못했어요. 근데 좌파들은 그 김구 선생을 위대한 그 뭐 독립투사 내지는 뭐 우리 건국의 아버지 뭐 이랬었는데 사실은 이승만이 맞습니다. 이승만이 그 상해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도 역시 이승만이 했잖아요. 김구가 그 상해 임시정부에서 많은 역할을 하긴 했지만 초대 대통령도 임시정부 이승만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대한민국 수립 후에도 첫 번째 대통령이 이승만이었습니다. 그것도 그 민주적인 투표에 의해 가지고 김구 선생을 25% 하고 이승만이 75%의 표를 얻어 가지고 정식으로 대통령이 됐어요. 그런데 김일성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참 우리 그 5천년 역사에 우리 그 한반도에 이만큼 참 죄를 저지른 그런 그 인물이 없습니다. 김일성만큼.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김일성에 관한 그 거짓 그 우상화에 관한 이야기는 수없이 많죠. 뭐 솔방울이 뭐 수류탄으로 됐고 뭐 어쩌고 어쩌고 참 뻥도 그런 뻥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교육을 시켜가지고 6.25 때 소련제 T-31 탱크로다가 쳐들어와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을 3일 만에 서울을 점령을 했잖아요. 그런데 T-34에 T-34 탱크, 저는요, 별의별 걸 다 아는 사람이에요. T-34는 사실은 2차 대전 때 독일과의 그 전투에서 스탈린이 그 이겨가지고 그 전투하는데 그 전차, 그러니까 T-34가 그 소련의 승리의 요인이 되기도 했어요. 근데 그 T-34를 김일성한테 제공해가지고 넘어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T-34에 관한 참 그 찬양하는 러시아 노래가 있습니다. 그 소련 그 정부 시대 때 그렇게 T-34의 그냥 그 위대한 성능 내지는 2차 대전 승리에 관한 기쁨의 노래를 했을 때 그 노래가 사실은 광주에서 많이 불렀던 그 노래의 그 악보 그대로 사용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 얘기는 뭐 이제 차차 하기로 하고요. 이승만 얘기는 이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이제 국민학교도 그 당시에 그 당시만 해도 그래도 아직 그 일본에서 해방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군사적인
그런 그 조회가 있었어요. 조회를 하잖아요. 우리가 국민학교 때 1200명인데 조회가 끝나면은 애국조회라고 안 그러고 그냥 아침 조회라고 그랬어요. 조회가 끝나면 그냥 교실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발을 맞춰가지고 딱 직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교실로 들어갔었어요. 근데 교실에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군가를 부르면서 들어갔어요. 여러분 그거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동이 트는 새벽 꿈에 이 노래를 부르면서 교실로 들어갔었어요. 근데 이제 교실 안에 들어가면은 교탁 위에 이제 그 태극기가 정중앙에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이제 구호가 세 개가 있었어요. 어떤 구호가 있었는가 하면 반공, 방첩, 방일. 반공은 여러분 뭐 공산주의를 반대하자는 뜻이고요. 방첩은 간첩을 잡자는 이야기고, 방일은 뭔가 하면은 일본을 반대하자, 막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좌파에서는 이승만을 친일파로 몰았어요. 응? 그게 말이나 됩니까? 그 다음에 이 평화선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이승만에는 그 일본이 우리 해역에서 고기를 못 잡게 평화선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현재 그 있는 그 해양 그 저기 뭐야 이 선보다 더 넓게 잡아가지고 일본 배가 그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잡아가지고요 감옥살이 시켰어요. 그런데 어떻게 친일파입니까? 말도 안 되죠. 그 다음에 뭐 저기 그 영화에서도 나오지만 6.25가 났을 때 이승만이 이룩한 혁혁한 공은 참 지대합니다. 위대합니다. 대단합니다. 사실은 3일 만에 아까 얘기했죠. T-34 러시아 그 탱크를 몰고 북한이 와가지고 우리는 탱크가 한 대가 없었잖아요. 그러는데 3일 만에 미아리를 넘어서 동두천을 지나서 미아리를 넘어서 서울에 그 인민군이 점령을 했잖아요. 그럴 때 런 어쩌고 대통령, 런칭 대통령, 이렇게 좌파들이 얘기하는 런이 도망갔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달리기 했다는 얘기. 그 당시 서울을 버리고서 부산으로 간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영화에서도 나오지만 전쟁이 났을 때 장군이 후방에서 병사들을 지휘해가지고 전쟁에 승리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내리고서 그 전쟁의 그 승리 게임에서 이기도록 노력을 해야지 전쟁에서 직접 참교해가지고 탱크가 미아리 고기를 넘어오는데 이승만이 그 앞장서 가지고 물리쳐라 하고 저 고지를 점령해라 하고 같이 싸우다가 죽으면 되겠습니까? 부산으로 그냥 그 도망가는 게 맞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후방에서 미국을 설득을 해가지고 또 16개국이 도움을 의해가지고 나중에 압록강까지 갔지만 부산으로 도망가기 직전에 인민군들이 서울을 점령을 했을 때 3일 동안 있다가 다시 내려갔거든요. 근데 못 내려오게 한강을 이 다리를 지금 그 당시 지금 이 한강 다리밖에 없었어요. 제일 한강교밖에 없었어요. 뭐 지금은 22개인가 23개인가 한강 다리가 있지만 그 당시에는 남쪽으로 가는 다리가 제일 한강교 다리가 있었어요. 광진교가 있었다는 거는 내가 잘 모르고, 그거는 방향이 다르죠. 경부선 방향으로 내려가려면 일단은 노량진 쪽으로 넘어가는 한강 다리를 건너가야 되는데, 수많은 피난민들이 한강 다리를 건너야 되는데 인민군들이 그 탱크를 몰고 못 오게 한강은 다리를 폭파한 거예요. 그런데 그 부술 때 사실은 그 좌파들이 800명이 사망했다고는 그런 그 참 엉터리 기록을 남겨놨는데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 영화에서 보다시피 그 경찰관 내지는 방위군들이 이 피난민들을 지금부터 이 다리가 공중에서 파괴가 되니까 여러분 여기에 통과하면 안 됩니다 하고 막아섰던 경찰관들하고 그 군인들이 50명이 죽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800명하고 50명하고 천재 차이잖아요. 그 좌파들이 800명 죽었다는 걸 우리 그 학생들은 그 배우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곧바로 그 부교를 만들어서 한강다리 밑에 부교를 만들어 가지고 그 피난민들이 움직이게 만들었어요. 왜? 탱크는 부교를 못 건너오잖아요. 그 강물에 빠져드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피난을 가게 만들었는데 제가 사실은 얼마 전에 부산에 그 임시 정부 사무소
그러니까 이승만이 그 6.25 때 피난을 가서 이 사물을 보던 사무실을 내가 방문한 적이 있어요. 거기서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그런데 이 영화를 보면서도 제가 눈물을 막 흘렸습니다. 사실은 이 나이에 무슨 저기 센치한 그런 느낌이 들다고 눈물이 나겠습니까? 74세에 대통령이 당선이 된 거, 그 이승만 씨예요. 그러는데 그때서부터 90살이 될 때까지 16년 동안에 있었던 그 사람의 일생이 우리 한국 근대사의 가장 벅차고 힘들고 고달프고 순환의 대한민국 역사를 그 사람이 온몸으로 맞이했던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그전에도 사실은 일제시대 때 미국에서 영어로, 미국 의회에서 영어로 연설하고요. 또 그 상해 임시정부에서 초대 대통령 자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미국에 가가지고 그 영어를 설득을 하고요. 유명한 대학교에서 다 나왔어요. 박사학위도 받고요. 그 당시 그만큼 영어에 능통한다던가 미국 정보에 도통한 그런 우리 지도자가 없었어요. 물론 그분 말고도 몇 사람이 있긴 있었지만 그만큼 많은 활약을 하신 정치가들이 없었거든요. 근데 1948년 대한민국 수립 후에 그때서부터 있었던 90세까지 죽을 때까지 있었던 순환의 이승만 일생은 피눈물 나는 그런 참 역정이었어요. 그래서 눈물이 막 저절로 쏟아지더라고요. 이승만 대통령일 관한 건국 전쟁. 나는 그 제목이 마음에 안 들어. 그냥 국부 이승만 이라든가 아니면 우리의 이승만이라든가 이렇게 이렇게 가슴에 와닿는 말이면 좋던데 건국, 물론 이 나라를 세운 이승만이 맞긴 맞아요. 맞는데 조금 그 젊은이들한테 호응이 되는 그런 그 단어를 썼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김덕영 씨가 아주 큰 일을 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김덕영 씨는 김일성의 아이들이라는 그 참 또 다큐멘터리도 만들어 가지고 또 이 참 이 역사에 길이 빛나는 그런 다큐를 제작을 했지만 이번에 건국 전쟁은요. 예상외로 반응이 좋아요. 뭐 무슨 우파들이 그 유튜브에서 많은 호응도 해주고 뉴스도 많이 나오고 그러긴 하지만 사실은 우파 뭐 사실은 쪽파 대파 뭐 제가 저 그림은 그리지만 낭만파 뭐 야수파 뭐 파가 나는 나 싫어. 파에 관계없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승만에 관한 건국전쟁이라는 영화를 봐야지 됩니다. 공이 80%고요. 20%는 과예요. 제가 이제 여기에서 영화에 안 나오는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조봉암 씨가 이제 그 이승만의 정적이었었어요. 근데 간첩으로 몰아가지고 결국은 사형시켰어요. 또 4.19 때 부정선거가 있었는 건 틀림없죠. 3.15 부정선거.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지금은 뭐, 그 투표할 때 한 명씩 들어가서 기표를 하잖아요. 그 당시에는 지역에 따라서 3명의 조가, 3인조, 5인조, 9인조 이렇게 가지고 한꺼번에 들어가서 서로 찍은 걸 보여주고 그랬어요. 그게 이제 부정선거가 돼,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사실은요, 우리 대한민국의 그 문맹률이 60%였었어요. 60%. 그러니까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거의 반도 안 됐을 정도에. 그러니까 이제 이 이승만인지 뭐 저기 뭐야 이 장면인지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걸 알기 위해서 짝대기를 그었었어요. 젓갈처럼. 이렇게 일본은 일자도 기억을 뭐 문명이니까 모르니까 일자도 모르니까 짝대기 하나, 2번은 짝대기 2개, 짝대기 3개, 4개 이렇게. 조병옥 박사가 또 참 운도 참 그 기구해요. 조병옥 박사가 또 그 나갔다가 죽었잖아요. 대통령 선거에 나갔는데 며칠 앞두고 죽었어요. 그래서 이승만이 그 뭐 그냥 혼자 되다시피 하긴 했는데 그 당시 제가 이제 겪은 실제적인 그런 이야기를 또 감히 하다 보면은 당시 유정철이라는 노래가 유행했었습니다. 가련다 떠나련다 영화도 나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민주당이 그 조병옥이고요.
또 자유당이 이승만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민주당에 뭐 비가 오네, 뭐 저 자유당의 꽃이 피네, 그 저기 유정철이 가사를 변형시켜가지고요. 그 당시 정치와 빗대어가지고 가사를 변형시켜가지고 유행했던 그 서민들의 그 애환의 기록 담긴 그 참 노래가 유정철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이 납니다. 자, 그래가지고 4.19 때 경무대라고 그러죠. 지금 청와대였다가 다시 용산으로 바뀌긴 했지만 경무대까지 그 학생들이 쳐들어오니까 내무부 장관이었던 그 당시 내가 생각이 금방 안 나오네요. 그 내무부 장관이 그 사격을 명령해가지고 한 100여 명이 죽었던가요? 정확한 건 잘 모르겠어요. 살기 묘지가 저 수유리에 있는데 제가 정확히 조사를 해가지고 다시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9 때 한 100여 명이 숨졌습니다. 학생들도 죽고요. 민간인들도 죽고요. 또 그거를 저기 방어하던 경찰관 군인들도 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승만이 하와이로 다 망명을 갔잖아요. 애들이 나를 싫어한다면 내가 물러나야지 하면서 하와이로 가가지고 거기서 뇌졸중이 나가지고 치료를 그 미국 병원에서 무료로 치료해줘가지고 죽었어요. 근데 이제 좌파에서 뭐 수없이 이 돈을 빼돌려가지고 스위스 은행에 뭐 수만 불이 있었다 뭐 이렇게 뻥을 쳤는데 사실은요. 정확히 조사를 해가지고 보니까 하와이 가서도 그 병원 치료비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 정부에서 그 뇌출혈 일으킨 그 이승만 박사를 무료로 치료해주고요. 밥 먹을 돈이 없어가지고 교포들이 그 돈을 모아서 그 식사를 해주고서 밥도 해주고 그랬답니다. 그런데 좌파들이 뻥을 쳐가지고 스위스 은행에 뭐 수만 불을 감춰뒀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좌파들은 왜 이렇게 그 뻥을 많이 치고요, 거짓말을 하시고 역사를 왜곡시키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참 4.19 때 그 과를 일으킨 건 틀림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대한민국을 건국을 일으키고 사실 이 그 제대로 된 통치를 못하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요. 4.19가 일어나고 그다음에 그 자유선거를 또 일으켰을 때 장면인데 윤보선 씨가 또 대통령이 됐었거든요. 선거에 의해서. 근데 그 당시 그 정당이 지금 요즘에 무슨 정당 또 뭐 개혁정당 뭐 어쩌고 나와서 또 정당이 많이 새로 생기고 심지어 징역 2년 형 받은 저 무슨 사람도 뭐 당을 만든다 그래가지고 웃기는 짓을 하고 앉았지만 그 당시 2,000명의 그 2,000개의 정당이 생겼었어요. 그러니 나라가 얼마나 어지러웠겠습니까? 국민학교 학생들도 데모를 하고 그럴 정도였었어요. 그러니 나라를 올바로 세우거나 군기를 잡기 위해서는 이승만이 정권을 잡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정선거도 생기고 또 3.15 부정선거 생겨가지고 마산에서 김주열 군이 고등학생인가 그래요. 마산 상고인가 그런데 김주열 군이 실루탄에 맞아가지고 결국은 그 마산 앞바다에서 그 발견이 돼가지고 마산에서 제일 먼저 그 데모가 일어나가지고 서울까지 일어나가지고 온 나라가 뒤집힌 게 4.19였잖아요. 그래서 관은 있었지만 건국 내지는 그 전에 그 독립투쟁하는 데 있어서 이승만만큼 많이 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미리 이미지로 우리가 그 1,000원짜리인가 100원짜리 그 이승만 대통령이 돈이 나왔었던 거를 이미지가 대통령 얼굴이 박힌 돈이 나왔었던 거를 내가 보여줬지만 미국은 1달러짜리에 아직도 조지 워싱턴 그 건국 대통령이 나와 있습니다. 또 일본이나 프랑스 같은 데도 그 건국에 관한 대통령은 돈에 반드시 세워놓고 그 나라의 가장 중심이 된 그런 도로에 건국 대통령의 동상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 관광객이 광화문에 오면은 이순신 장군을 보고 저 사람이 건국 대통령이냐 묻는데요. 또 한글을 창제하신 세종대왕이 있잖아요. 우리 그 대한민국을 세운 사람이 저 사람이냐 묻는데요. 그래 이제 또 가이드가 설명을 해주면은 왜 그러면은 이 나라는 건국 대통령에 대한 예의가 없냐?
대통령 동상에 없고 왜 역사적인 인물만 있느냐? 근대사는 없는 나라냐?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 당시 이제 그 영화에도 나오지만 6.25 때 필리핀에서 우리를 도와줬잖아요. 근데 필리핀이 당시에는 350불의 국민소득이었고요. 우리나라는 79달러의 GNP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4배, 5배의 그 국민소득이 필리핀이 높잖아요. 그런데 2021년, 22년에는 필리핀하고 대한민국의 국민소득이 얼마나 차이 나는가 하면은 영화에도 나와요. 필리핀은 3,500불, 대한민국은 35,000불입니다. 이만큼 우리나라는 위대한 국민들이고 위대한 나라입니다. 그 위대한 대한민국의 기초를 세우신 분이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과가 물론 있긴 하지만 과가 있음으로써 공을 세울 수밖에 없었던 이승만 대통령. 먼 외국에서 뇌졸중에 의해서 90세에 돌아가신 이승만 대통령을 보면서 눈물이 안 날 수가 없더라고요. 영화를 보고 모든 사람들이 끝나면서 박수를 막 쳐. 사실은 제가요, 영화를 보면서, 영화가 끝나가지고 박수 친 거는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 단체 영화로 가가지고 반공 영화를 본다든가 아니면은 6.25 때 우리가 승리한 영화 정말 두만강아 잘 있거나 이런 걸 보고서 그냥 박수를 막 친 적은 있었지만 요 근래에 수십 년 동안 영화를 보고 나서 관객들이 박수를 치는 거는 처음 봤어요. 사실은 제가 먼저 박수 치려고 그러는데 쪽팔리까 이렇게 되는데 다른 사람 뒤에서 박수 치길래 나도 기쁨에 의해서 박수를 쳤어요. 이승만 대통령 존경합니다. 위대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광화문에 이승만 대통령 동상을 세우자고 저는 건의합니다. 4.19 때 사실 이승만 대통령 동상이 남산에 있었어요. 근데 청년들이 그걸 부숴가지고 어떤 사람이 그 이승만 대통령 그 얼굴만, 머리 있는 부분만 어디서 보관한다는 그런 내가 보도를 본 적이 있어요. 이승만 대통령은 인생이 조국을 위해서 바친 사람이라, 자식도 없어요. 부인을, 어디에서 만났더라? 정확히 미국에서 만났는데, 그 오스트리아 출신, 프란체스카 여사를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그 자식을 그 의붓 아들로 정했는데 최근에 몇 년 전에 그 아들이 이인수 박사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80 몇 살 먹은 어르신인데 머리가 허연 사람인데 의붓 아들이지만 아들은 아들로 정했으니까 4.19 묘지 그러니까 수유리에 가가지고 고개 숙이고서 아버지의 그 잘못된 것을 용서를 빌면서 4.19 묘지에 가가지고 머리를 숙이고서 참회를 그런 그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보도를 보고 저도 또 감동을 했어요. 당시 또 이승만 대통령을 가장 보필을 했던 이승만 대통령과 그 이기붕 부통령 출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지난번 리뷰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충주 주덕초등학교에 있었는데 이승만 대통령하고 이기붕 부통령이 그 출마를 했을 때 우리 초등학교 선생님이 거기에 대한 노래를 지어가지고 우리들한테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그냥 뭐라 그럴까 정부의 아약 또는 그런 짓을 한 거죠.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 대통령, 이기붕 선생님은 우리 부통령, 민주사회에 이룩하는 두 분을 뭐 어쩌고저쩌고 그것만 기억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 선생님이 또 4.19가 나니까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충청북도에서 제일 오지인 제천군 봉양면 공정초등학교를 갔습니다. 그 당시 우리 주덕초등학교는 1200명의 대단히 큰 학교였는데 공전초등학교는 20몇 명밖에 하는 아주 분교 산골 동네 그런 학교로다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유배시켰다고 할까요? 전근을 갔었습니다. 그런 당시 사회적인 역사와 또 현장을 우리가 겪은 나이가 2세대입니다. 제가 이제 계산을 해봤더니 국민학교 졸업한 지가 64년인가 50년, 65년인가 됐어요. 그 당시 이승만 정권에 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역사를 많이 보고 또 그 61년도에
5.16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또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어쩌고 하는 혁명 공약을 외워가면서 공부했던 나이입니다. 그래서 건국 전쟁을 보긴 보았지만 굉장히 가슴이 아프고요. 참 우리나라를 세운 그만큼 온몸을 바쳐가지고 조국을 위해서 노력하다가 또 순간적인 과학, 또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한 거예요. 뭐 내무부 장관 그 당시 물론 그 청와대까지 경부대까지 대무대가 쳐들어오는데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격을 하라고 명령을 내린 그 사람이 나중에 이제 사형 당하긴 했지만, 또 이기붕 가족, 부통령 이기붕 가족이 또 노인네, 90 다 된 노인네한테 판단이 조금 흐려진 상태에서 많이 나쁜 조언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기붕 부통령 일가가 스스로 자결을 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김마리아 여사라고 그러고 이기붕 부인이 또 그 당시 온 정권에서 그냥 휘둘렀던 그런 역사적 사실도 있고요. 그래서 이야기하다 보면 끝이 없긴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건국전쟁은 뭐 좌파 우파 뭐 쪽파 대파 뭐 인상파 뭐 야수파 관계없이 파 관계없이 대한민국 사람들 누구나 한번 가서 봐고 이승만 씨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었다는 걸 다시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감동의 박수 한번 치십시오. 자, 지금 현재 아마 오늘 14일인데요. 14일 30만 원을 넘었었으니까, 40만 원을 넘었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100만 원을 훨씬 넘을 것 같습니다. 이런 추세로 간다면은 한 200만, 300만까지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다큐 영화로서 이렇게까지 성공한다는 것은, 그동안 영화를 본 사람들이, 우리가 역사를, 왜곡된 역사를 배웠고, 진실된 영화를 보고 감동을 했으니까 입소문이 나서 이렇게 영화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거듭 얘기했지만 무슨 우파 좌파 이쪽 파 대파 야수파 그런 거 관계없이 그냥 가서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역사의 진실을 이렇다 하는 것을 몸으로 체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김수영의 모닝 토크쇼, 오늘은 이승만 대통령을 주제로 한 건국전쟁 후기 2였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구독.